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4대와 그 관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초기 불교 입문에서 나오는 4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이전에 이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접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 깊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4대와 그 관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처님은 물질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근본 물질, 즉 궁극적 실제로서의 4대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들로 지칭됩니다. 청정도론에는 4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고유 성질의 특성에 따라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정도론에는 4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고유 성질의 특성에 따라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4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 또한 그러하다는 의미이므로, 몸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4대의 고유 성질이 느껴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유 성질들 중에 일부를 예로 들면 단단함, 부드러움, 거침, 무거움, 가벼움, 따뜻함, 차가움, 움직임 등등의 느낌은 실제 작용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입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작용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느낌들이며 개념이 덧입혀지기 이전의 실제적인 느낌들입니다. 우리가 4대라는 개념을 학습을 통해서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이전부터 이미 느껴온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관찰하면 실제를 알게 되며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몸이나 물질을 4대로 구분하고 해체해서 법을 설하신 이유는 사람, 인간, 중생, 영혼 등의 존재가 있다는 잘못된 개념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해체하면, 이 나라는 것은 우리 유신견적인 나입니다. 나를 해체하면 색수상행식, 즉 오온으로 분류되며 그 오온은 모두 공함으로 나 또한 개념일 뿐임을 증명하신 것처럼 4대에 대한 해체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설하신 것처럼 몸을 해체하면 거기에는 몸을 주재하는 어떤 존재가 없고 오직 4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마차는 뭉쳐 있으면 자동차나 마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뭉쳐놓고 덩어리로만 보면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개념에 휩싸여서 진실상을 보지 못하므로 해체해서 보게 하고 나아가 개념을 제거하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체해서 각 구성 요소별로 분류해 놓으면 더 이상 자동차나 마찰을 하지 않고, 이건 타이어, 휠, 운전대, 볼트, 너트 등 그 구성 요소들만 있으며 자동차나 마찰하는 것은 단지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를 해체해서 소라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사람, 인간, 중생, 영혼 등이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자 4대에 대한 관찰을 설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대에 대한 관찰의 경전상의 내용을 접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중간,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해체를 하지? 또 그 문맥상의 어떤 내용도 살아있는 소를 해체하고 이 자체도 감정상으로도 이렇게 허용이 안 된다 할까요? 이렇게 왜 이렇게 소를 낱낱이 이렇게 해체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차차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라는 개념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작용하니까 나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쳐놓고 그대로 놔두면은 진짜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제 공부를 하면서 차차차차 왜 이렇게 해체해서 구분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은 그런 것이 사실 좀 명징하게 이거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참으로 진리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든 존재가 나라고 하는데 나가 무엇인지, 또 짐승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나 이런 것은 없어도 자기 내면에는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이 너무도 강하게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봐도 나라는 것이 너무도 강하게 딱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면 나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해체를 해보자. 그 해체를 하면은 첫째 몸이라는 이건 물질이죠. 또 느낌이라든가 또 지각, 의지작용, 식. 그래서 나를 낱낱이 해체해 보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해체가 되더라. 그러면은 오온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주제성이 없습니다. 또 독자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온을 하나하나 이렇게 규명을 해보면은 모든 오온이 연기해서 그때그때 일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라는 것을 본다면은 무지개에는 몇 가지 그 무지개가 되려면은 그 안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무지개라는 것은 형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지개라는 것은 그 습도만 없어도 그 빛만 없어도 그렇게 무지개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느낌도 또한 마찬가지고 지각작용도 마찬가지고 의지작용, 식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작용도 육근과 육경의 그 만남이 없으면 식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식조차도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과 이것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그때그때 일어나고 그 조건이 만나지 않으면 사라지고 이럴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체해 보니까 물질이고 느낌이고 지각작용이고 또 생각이고 의지작용이고 식작용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는 인연의 서로 만남과 또 헤어짐의 작용으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유의법이라 합니다. 유의법, 그 인연화합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다 이 말이죠. 법이라는 것이, 유의법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인연이 만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만났을 때는 생기고 이게 만남이 사라지면은 또 멸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라고, 모든 형성된 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그 실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일체유의법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치아 하나도 치아를 구성하는 여러 인자들이 서로가 조합이 잘 되어야 그 치아가 되지, 그 중에 어느 요소들이 빠져버리면 그 치아는 없죠. 물도 마찬가지죠. 그 H라는 그 수소와 그 산소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야 물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은 그 중에 산소만 빠져도 그냥 물이라는 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들이 자기라 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냥 이대로 있는 가운데서는 도무지 이것이 나지, 이렇게 요 안에 뭐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나지, 이렇게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틀에서 자기라고 규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것이 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한번
이렇게 뭐가 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체를 한 거죠. 해체해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근본 물질에 대한 관찰에서도 그 소가 있다면은 우리가 소라는 그것이 너무도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소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규명해보자. 그러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 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덩어리 인체로 이대로 보면은 몸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겠지만 그 몸의 궁극적인 실제를 하나하나 규명을 해보니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 살이라든가 뼈라든가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모양으로 이렇게 뚜렷이 나와 있지만 모양이나 이 형상을 이렇게 띄기까지는 그 궁극적인 실제가 있더라. 그것이 땅의 요소는 단단하고 부드럽고 무겁고 가볍고 매끄럽고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형상이 갖춰졌는 가운데의 땅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땅을 보듯이 그러한 형상이 만들어졌는 상태의 그것을 가지고 땅의 요소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근원의 그 성질은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무겁고 가볍고 이러한 그 성질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물의 성질이 있고 화의 성질이 있고 바람의 성질이 있더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실제하는 그것은 이러한 물이든 불이든 이러한 것들이 형상을 띠기 이전의 그 궁극적인 실제에 있어서 그 성질을 지칭하는 것이 땅의 요소고 물의 요소고 불의 요소고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또 이것 또한 고정되어 있느냐? 이것 또한 찰나생, 찰나멸 이래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수화풍의 궁극적인 그 성질, 궁극적인 실제들이 이렇게 조합하느냐, 저렇게 조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형적인 땅의 모양이 만들어져도 거기에는 땅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들이 응집되어 있는데 그 대표성이 땅의 요소가 더 많다 이 말이죠. 우리 몸에도 그 땅의 요소는 치아나 이 치아가 단단하지요, 그죠? 치아나 이 손톱이나 이러한 것들에는 그 성질이 땅의 요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거기에도 수, 화, 풍의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지만 그 대표성이 땅의 성질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4대에 대한 지수화풍에 대한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물질인 육체는 그 4대의 궁극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4대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그 작용을 하는 가운데 4대의 궁극적인 실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4대의 고유 성질에 따라 우리가 작용이 일어나면 그 고유의 성질을 우리 몸에서 느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진리 그 자체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몸에 법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신의 작용이나 몸의 작용을 잘 관찰하면은 거기서 깨우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오온으로 규정하고 오온인 색수상행식을 한번 이렇게 각각 한번 해체해보자. 그래서 오온은 이러하다. 그 중에 또 색에 대해서도 색은 이제 물질이고 몸이죠. 우리 인체에서는. 우리 인체 물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한번 해체해보자. 해보니까 우리 몸은 지수화풍의 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땅의 요소의 고유 성질은 단단하고 부드럽고 무겁고 가볍고 등등 나머지 수화풍에도 고유의 성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도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또 몸을 주재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 존재, 그 영혼 이러한 것은 없다. 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그 견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조차도 지수화풍으로 해체를 해 보자. 예, 그런 취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